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저희 연필투브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최근의 정치 현안에 관한 연필투브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연필투브님 오늘의 이야기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연필투브입니다. 지금, 윤석열을 끌어내리는 방법에 있어서 탄핵을 통한 방법하고, 그 다음에 헌법 개정을 통한 임기 단축의 방법, 그 다음에 이제 자진하야, 스스로 자진해서, 대통령에서 내려오는 것,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크게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임기 단축을 통한 임기 단축 개헌을 통해서 윤석열을 끌어내리는 방법, 이 방법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렇게 논란이 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탄핵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측 중에서 일부는 이런 주장을 합니다. 임기 단축을 위한 개헌 자체가 안 된다, 법적으로 안 된다. 그리고 임기 단축을 위한 개헌을 하게 되면 결국은 윤석열이 헌법재판소로 가서 이 개헌이 무효가 된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적으로 임기단축 개헌이 불가능하다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뭐 탄핵을 찬성을 하고 임기단축 개헌을 반대하고 이럴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논거는 합리적인 것이 돼야 되죠. 없는 논거를 가지고, 말이 안 되는 논거를 가지고 주장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기 단축 개헌을 하다 보면 변형된 내각제 세력들, 이념 집정부제를 빙자한 내각제 세력들이 권력구조를 개헌의 시기에 권력구조 변경까지 이렇게 추가를 해가지고 임기 단축뿐만 아니라 내각제 개헌까지 포함시키는 개헌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개헌을 통한 임기 단축은 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은 저는 타당한 비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직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하는 개헌이 불가능하다, 현직 대통령이 임기 단축을 하는 개헌을 하게 되면 헌법재판소에 가서 무효가 된다, 이런 주장은 전혀 말이 안 되는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주장을 하더라도 그 근거는 어느 정도 말이 되는 근거를 가지고 주장을 해야 되지, 그냥 말도 안 되는 그 근거를 가지고 주장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헌정사에서 이미 현직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시키는, 부칙을 통해서 단축시키는 개헌이 있었다는 것을 그 사례를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왜 헌법재판소로 갈 수 없느냐, 개헌된 헌법 조문을 가지고 무효를 무효를 해달라고 헌법재판소로 갈 수 없느냐, 이것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 입장은 어떻게든지 끌어내려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윤석열이 스스로 사퇴를 하든지, 아니면 개헌을 통해서 하든지, 아니면 탄핵을 통해서 하든지 가능성이 높은 방법을 선택을 해서 하자, 이런 입장이고, 권력 구조를 손대지 않고 임기만을 단축시키는 원포인트 개헌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고, 국민이 하루빨리 윤석열을 끌어내려야 한다라는 그런 국민적 요구가 너무 넘쳐 흐를 때, 그럴 때 이제 국회 입장에서는 마지못해서 국민의 요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어떻게든 윤석열을 끌어내려야 한다라고 국회가 논의를 하게 되는 상황이 온다면, 그때는 탄핵을 하지 말고 임기 단축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통해서 윤석열을 끌어내려야 짧은 기간 내에 확실히 윤석열을 끌어내릴 수 있다, 이런 주장을 저는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먼저 우리 헌정사에서 현직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한 개헌이 몇 차 개헌이었는지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그 현직 대통령의 임기를 헌법 부칙을 통해서 단축한 개헌은 바로 5공화국 헌법입니다. 1980년도에 개정이 된 5공화국 헌법의 부칙에 보면,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5공화국 헌법 부칙 제 3조를 보면, 이 헌법 시행 당시의 대통령 임기는 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이 선출됨과 동시에 종료된다, 이렇게 돼 있고, 그 앞 조문인 2조에는 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는 1982년 6월 30일까지 실시한다.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이 2조에 의하면 1981년 6월 30일에 대통령 선거를 실시를 하고, 그 다음에 3조에 의해서 2조에 의해서 대통령이 1981년 6월 30일에
선출됨과 동시에 지금 현직 대통령은 임기가 종료된다고 명시적으로 부칙에 써져 있지 않습니까? 규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헌법 개정을 통해서 임기 단축을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까? 이미 우리나라 헌정사에 이렇게 사례가 있는데, 개헌 사례가 있는데, 이제 요 부분의 배경과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이제 좀 이따가 다시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보신 것처럼 1980년 10월에 개정된 제5공화국 헌법, 그러니까 이제 개정 차순원은 제8차 개헌의 부칙 2조에서 1981년 6월 30일까지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고, 그 다음에 제3조에서 이 헌법 시행 당시의 대통령의 임기는 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이 선출됨과 동시에 종료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5.18 민주화운동을 진압을 통해서 쿠데타를 완성한 전두환이 이제 한 달 후에 최규하 대통령을 사임을 시킵니다. 최규하 대통령을 사임을 시키고, 그 다음에 자기가 유신헌법, 그러니까 7차 개정헌법, 유신헌법을 통해서 자기가 체육관에서 대통령이 당선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8차 개헌을 통해서 5공화국이 성립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유신헌법을 통해서 전두환이 먼저 체육관에서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을 때, 그때 전두환의 임기는 박정희, 최규하 대통령의 자녀 임기인 1984년 12월 26일까지가 전두환의 임기였습니다. 바로 유신헌법에 의해서. 왜냐하면 유신헌법은 6년 대통령 임기를 6년으로 하고 연임을 못한다, 이런 조항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 전에 박정희 대통령의 임기가 당선이 됐어. 70 몇 년도에 당선이 됐을 때 해서 84년까지 박정희 대통령의 임기였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유고가 돼서 최규하 대통령이 채권에서 대통령이 선출이 돼서 자녀 임기를 채우는 과정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일어난 후에 한 달 후에 전두환의 압력에 의해서 최규하 대통령이 하야를 하고 스스로 자진 사임을 하고, 그 이후에 전두환이 체육관에서 유신헌법에 의해서 대통령에 당선이 된 것입니다. 당선이 됐는데, 그럼 그렇게 당선이 되고 이제 계속 버틸 수가 없죠. 결국은 자기가 이제 개헌을 공약을 했고, 개헌을 해야 되고, 국민들 어떤 형식으로든지 국민들이 개헌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1980년도 연말에 10월 달에 개헌을 통해서 5공화국 헌법을 만들고 다시 또 체육관에서 한 번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두환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보면 전두환이 이렇게 프로필을 보면 제11대 대통령, 제12대 대통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대는 유신헌법에 의해서 전두환, 박정희, 그 다음에 최규하의 자녀 임기를 승계한 대통령으로서 원래는 1984년까지가 임기였는데, 그 대통령을 한번 11대 대통령을 하고, 근데 그 와중에 다시 8차 개헌을 통해서 5공화국 헌법이 개정이 되면서 5공화국이 탄생이 되면서 부칙에 의해서 부칙에서 아까 조금 전에 읽어드린 것처럼 1981년 6월 30일까지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 대통령이 당선됨과 동시에 현직 대통령의 임기는 종료된다라고 부칙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당연히 부칙을 통해서 현직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시킨 것이고, 이 헌법 개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헌법 개정을 통해서 현직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할 수가 없다, 이런 주장은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궤변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정치인들 중에서도 이렇게 이미 헌정사에 이런 사례가 있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도 없고,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없더라고요. 그냥 결국 탄핵파든 개헌파든 그냥 뭐 이리저리 목소리만 높이고 있는 것이지, 제대로 뭔가 이렇게 확인을 해보고 찾아보고 뭔가를 밝혀보려는 노력이 전혀 없습니다. 아무튼 안타까운 일이지만, 아무튼 분명히 우리 헌정사에는 개헌을 통해서 현직 대통령, 재임 중인 현직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한 헌법 개정이 분명히 있었다, 이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제 그리고 또 뭐 임기 단축을 하는 개헌을 하게 되면 헌법재판소에 가가지고 무효가 된다, 또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이 전 영상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라이브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재판하는 데가 아닙니다. 헌법을 가지고 법률을 재판하는 데입니다. 위헌법률심사가 뭡니까?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의 유무효를 심사하는 것이 위헌법률심사지, 헌법의 조문은 심판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아니고 헌법재판소의 할아버지가 와도 헌법 조문이 뭐 위헌이다라고 헌법 조문을 무효를 시킬 수가 없고, 이것은 이미 헌재 판례에도 명확하게 확립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뭐 이렇게 다시 또 설명을 하게 되면 제 영상에서도 한 4번, 5번 설명하는 것이 되는데, 아무튼 헌법재판소는 헌법 조문을 무효를 선언할 수가 없다. 이것은 이제 너무 명백한 것이고, 그 다음에 위헌법률 심사나 뭐 헌법 소원도 그 법률이나 공권력의 행사가 헌법에 위반되었을 때 그 법률이나 공권력의 행사를 무효화시키는 것이지, 헌법 자체에 전문이 됐던 본칙이 됐던 부칙이 됐던 헌법의 어느 조항 하나라도 헌법재판소가 무효를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뭐 이걸 가지고 간다 하더라도 뭐 본안에서 무슨 헌법 조문을 임기를 단축한 조문을 무효화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무슨 집행정지라든지 가처분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혀 인용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이거는 아무리 윤석열의 측근이 9명의 헌법재판소가 완전히 꽉 짜여져 있다 하더라도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재판인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로서는 전혀 가능성이 0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헌법재판소로 가게 되면 무슨 개헌을 통한 임기 단축의 헌법 개정이 무효가 된다, 이런 주장은 전혀 너무나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어떤 방법이든 스스로 하야가 됐든 탄핵이 됐든 그 다음에 뭐 임기 단축을 위한 헌법 개정이 됐든 간에 윤석열을 끌어내릴 수 있는 방법이라면 다 사용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 거고, 다만 제가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은 개헌을 통한 임기 단축을 배제할 필요는 없다. 그것도 선택지로 꼭 가지고 있다가 결국은 국민적인 압력이 커졌을 때, 내각제 세력이 내각제 얘기를 뭐 하지도 못하고 국민이 너무 윤석열을 끌어내리는 데 집중해 있을 때, 그때는 헌법 개정으로 가야지, 또 탄핵 절차를 거치게 되면 이번에는 탄핵이 인용되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현재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6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4명은 윤석열 정권에서 임명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헌법재판관 구성 자체가 윤석열 쪽으로 돌아서 있고, 그 다음에 헌법재판에서 탄핵심판은 형사재판을 준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철저하게 증거재판입니다. 그런데 이제 박근혜 때는, 그때 뭐 특검도 있었고 검찰에서 최순실 등을 비롯해서 국정농단에 대한 수사가 굉장히 많이 돼 있어서 현직 대통령이었던 박근혜를 기소하지는 못했지만, 관련 수사에서 국정농단에 박근혜가 개입했다는 내용에 대한 그 증거들이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들을 헌재에 제출해서 그걸 증거로 해서 헌재가 박근혜를 파면할 수 있었던 것인데, 지금은 검찰이 됐건 특검도 하나도 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검찰도 수사를 전혀 안 하고 공수처도 아무런 수사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탄핵 소추가 의결이 돼서 헌재에 가더라도 제출할 증거가 없습니다. 그럼 헌법재판소가 무슨 강제수사권이 있습니까? 국회가 무슨 압수수색권이 있습니까? 결국은 정부나 검찰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그걸 윤석열의 탄핵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전혀 없기 때문에 헌재는 그냥 계속 기다리다가 결국 기각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만 하다면, 그리고 내각제 세력이 권력 구조를 막 이렇게 바꿔야 되겠다라고 꼼수를 부리는 것만 차단할 수 있다면 개헌을 통해서 임기를 단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굳이 억지 논리를 들이대면서 개헌을 통한 임기 단축이 불가능하다는 식으로 해서 개헌을 통해서 윤석열을 끌어내릴 수 있는 선택지를 아예 우리의 그 옵션에서 배제해버리자, 우리의 선택지에서 배제해버리자,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고 또 윤석열을 끌어내리는 데 있어서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오늘은 윤석열을 끌어내리는 데 있어서 자진하야, 그 다음에 탄핵, 그 다음에 개헌, 이렇게 이제 3가지 방법 중에서
특정한 방법을 고집하지 말고 국민적 압력을 통해서 모든 방법을 다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되고, 특히 개헌을 통한 방법이 뭐 특별히 뭐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해서 아예 선택지에서 배제하지 말고, 그것도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가지고 있고, 특히 현재와 같이 탄핵을 통해서 윤석열을 끌어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는 개헌도 하나의 선택지로 끝까지 보유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말 국민들이 윤석열을 하루빨리 끌어내야 되겠다, 정말 이놈은 정말 절대로 보기가 싫다라고 했을 때, 국회에서 마지못해서 나설 때, 그때 탄핵도 하지만 개헌도 동시에 추진하든지 해야 된다, 개헌은 무조건 안 된다, 이런 식의 접근은 오히려 손해고 문제가 있다 라는 저의 입장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더 좋은 소식을 가지고 다음에 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 오늘은 최근의 정치 현안에 관한 연필투브의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